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주 시작될 장마를 앞두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각 자치단체는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태풍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벽 위로 흙이 훤히 드러나 있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재해 위험도 D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300m 길이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는 보상을 끝낸 땅부터 우선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낙석 방지망 설치가 추진되던 또 다른 급경사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보상 절차로 올해로 예정된 준공이 결국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비 올 때마다 이런 맛이에요, 저기는. 날이 이제 추워서 땅이 얼어도 이게 무너지는 때가 있고요. 이처럼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의 급경사지는 모두 36곳, 24곳은 내년 이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거대한 파도가 기립식 방조벽을 넘어 인근 도로까지 덮쳤던 해안가. 당시 부서진 방조벽은 10달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이 공사를 주민이 마음 놓고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공사는 이달 말에야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재해 위험이 있을 때만 세울 수 있는 기립식 방조벽이 올해 말이나 돼야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제시와 주민들 간에 어떤 형태의 방조벽을 설치할지 논의하는 절차가 길어진 탓에 복구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이후 복구가 필요한 곳은 경남 190여 곳. 이 가운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은 21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피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1조 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함양군에 이어 사천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나선 초대형 투자 유치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경상남도와 함양군과 함께 1조 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던 한 민간 사업자. 취재 결과 이 사업자는 함양군 외에도 사천시에도 1조 원 규모 비슷한 사업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땅 매입 계약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약속했던 토지 매입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천 데이터 센터 예정지 땅 소유주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15일까지 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계약 자체가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추진한다는 데이터 센터 사업도 당초 발표와 다른 점이 속속 확인됩니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지난 4월 함양군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경상남도에 보고했지만 취재진의 현장 확인 결과 사무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건물에 부동산 중개업체에 우편물만 쌓여 있었습니다. 우편물은 대략적으로 한 2달 전부터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살고 그런 건 없어요. 건물주 지인이라고 그냥 주인한테 전화 한 통화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이 민간 사업자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이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고 경상남도에 보고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을 뿐 투자를 약속한 적도 문서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는 함양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기 위해 사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포기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청사지만 내세웠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유치 사업.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말은 문화, 이번 주는 거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아시아 1인 극제가 열리는데요. 홀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1인 극제를 진정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종이 둥지에 놓인 새알. 손가락 그림자로 만든 어미새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마술과 음악, 그림자 등으로 환상과 착시를 선사하는 세계적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우리 집엔 송장 칠 일밖에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집에 찾아온 착한 청년. 도깨비 집에서 들은 비법으로 병을 낫게 해주고 큰 부자가 됩니다. 8년째 전국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선사한 연극배우 흥림입니다. 평안도 배뱅이 구세에 인간문화재로 등재된 명창 박정우. 6.25 전쟁의 아픔을 모래로 표현한 샌드 아티스트 류희. 이들이 모두 이번 주말 거창에 모입니다. 배우 한 명이 홀로 극을 이끌며 관객과 하나 되는 아시아 1인 극제 거창 2023. 한국과 일본, 인도 등 4개국의 1인극 예술인 25명이 거창문화원과 삼봉산 문화학교에서 마술과 무용극, 연극과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를 선사합니다. 혼자서 이 사람 저 사람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이제 소품 같은 것도 혼자서 다 활용을 하고 막 운영을 하니까 야 혼자서 어떻게 저걸 다 하냐 이제. 1988년 서울에서 시작해 2007년부터 거창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1인 극제는 올해로 33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내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이웃과는 평화롭고 화합하게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우리 행사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특히 토요일 밤 삼봉산 난리벚꽃통에서는 파이어 퍼포먼스와 강강수월래, 달집 태우기, 작두굿 등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KBS 뉴스 진정호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함양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비가 지나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볕을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가실 때 모자나 양산 등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2도, 창녕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창녕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9도, 합천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까지 우리 지역에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경남교육청이 추경에서 요청한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 37억 원 전액을 삭감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예산심사에서는 마을 교사 등의 정치 관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을 이으며 8년 동안 확대된 행복교육 사업이 끝나는 상황은 유감이며 경남도 의회가 교육감의 행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최근 각종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최근 공직 업무와 무관한 사기 혐의로 비소돼 지난 19일 직위 해제됐고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도 이웃 주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으로 지난달 26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또 창원시 공무원 C씨는 최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그제 간부 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해부대 39진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6개월 동안 파병 임무를 마치고 어제 진해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부대원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병 복귀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남해군이 어제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50년 전 개통 당시 인파가 남해대교를 건너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인 남해대교는 50년 동안 남해군 중심 진입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 진주 광양 구간의 전철화 사업 준공식이 어제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까지 무궁화 열차가 오가던 55.1km 구간을 전철화한 것으로 전동열차 운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함안군 낙동강 7서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처음 발령된 뒤 14일 만에 상향됐습니다. 낙동강의 조류경보 경계 단계는 올해 처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